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열 소장입니다. 오늘은 R&D 정부자금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 R&D 정부자금은 정부에서 우리가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무이자, 이자가 없어요. 두 번째, 무상환,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 무담보, 담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이자, 무상환, 무담보로 우리 기업의 연구개발을 도와주고 그 연구개발이 사업화되고 제품을 양산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이 바로 이 R&D 정부 자금이 되는 것입니다. 융자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이제 흔히 대표님들 만나면 중진공에 가셨다. 혹은 뭐 중진공은 이제 온라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보에 가셨다. 신보에 가셨다. 소진공에 가셨다.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다 융자입니다. 융자라는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빌려서 쓰시고 이자를 갚는 거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이 R&D 정부 자금은 빌려서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우리의 연구개발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것이다? 예,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세 가지 포인트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이자가 있다 없다? 없다. 상환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담보가 있다 없다? 없다. 정말 그러면 무이자, 무상환, 무담보의 자금으로 우리의 연구개발을 하고 사업화를 할 수 있다면 정말로 좋은 정부 자금의 최고의 조달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조업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다 누구나 정부 자금을 지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기술이 있거나 또 아이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기술과 아이템이 남들 하는 기술과 아이템이면 또 안 되겠죠. 그래서 특별하고 또 차별성이 있고 또 혁신적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꼭 R&D 자금을 받아야 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대의 명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기업이 선정돼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금의 종류를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는데요. 융자 있고, 그 다음에 이 출연금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이 있습니다. 이 출연금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바로 R&D 자금이 되겠죠. 그래서 R&D 자금은 딱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뭐다? 예, 무이자. 그죠? 그 다음에 담보가 있다, 없다, 없다. 무담보.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다? 예, 무상환이다. 그래서 예산을 보시면요. 27.2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27.2조 하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R&D 정부 자금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고요. 국방 예산이 52.9조니까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제 분단된 국가로서 국방에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절반 이상이 되는 돈이 어디에 쓰이냐면 바로 이 R&D 자금에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공질서 안전, 그 다음에 농림수산식품, 문화체육관광, 환경, 심지어 또 외교 통일 여기에 쓰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쓰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R&D 자금은 정부의 예산에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보, 신보, 중진공은 다 어디다? 예, 융자에 해당이 된다. 융자는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자를 내고서 원리금을 추후에 상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대표님들을 보면요. 대표님이나 기업을 보면 융자는 쓸 때는 좋은데 나중에 갚을 때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자금이 필요해서 융자를 썼단 말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융자를 갚는 게 3년 뒤에 갚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기보나 중진공에서 쓰셨다 그러면 3년 뒤에 3년 뒤에도 융자를 또 쓰고 싶지 이 3년 뒤에 이 자금을 갚을 만한 여력이 막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갭만 늘어나고 그 늘어나는 갭에서 융자를 계속 빼서 쓰는 거죠. 그래서 쓸 때는 좋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더 기업의 경영을 악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표님들한테. 갚을 돈을 매달 매달 적립을 하시면서 융자를 쓰셔라. 그럴 거 아니면 아예 쓰지를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하지만 이제 R&D 자금은 틀리죠. R&D 자금은 무이자 무상한 무담보고요. 예를 들어서 작게는 1년에 뭐 1.5억 나오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개월에 대략 4.9, 4,900만 원 정도 나오실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에 좀 큰 금액 같은 경우에 중기부거에서 2.5억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단순히 1억이라고 생각을 해봐도요. 1억이라고. 우리가 이익률이 보통 이제 순이익률이 5% 정도 되거든요. 5%안 돼요, 사실은. 예, 이거 빼고 뭐 차 떼고 하면. 근데 1억을 받았다.
그 매출로 얼마 올린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매출이 1억의 당기 순이익을 냈다는 건요. 우리가 매출을 그냥 10억, 20억 했다라는 소리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10억, 20억 한 매출에 대한 그 당기 순이익 비용을 그냥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기업이 뭐 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으면서 연구 개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으면서 그래서 이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융자, 출연금, 이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면 이제 고용지원금 같은 경우입니다. 최근에는요 바우처 사업을 하는 것도 있어요. 쿠폰 주는 거. 그래서 그런 무이자 무상한 무담보의 자금 혹은 바우처 사업을 통한 쿠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셔야지 우리 기업이 융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필요할 때는 써야죠. 운전자금 필요하시고 시설자금 필요하시고 하지만은 되도록이면은 이거를 무턱대고 썼다면 큰일이 납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이 발전을 하려 그러면 꼭 자금 조달뿐만이 아니라 반드시 연구개발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의 개발, 새로운 시장 개척 이런 것들을 반드시 이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R&D 자금은 일석이조다. 아이템도 개발하고 사업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자금도 무상해서 정부에서 조달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R&D 자금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부처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기부, 산자부, 중기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들은 산자부에 이 R&D 자금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산자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커요. 10억에서 20억 그 이상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이제 일반적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20억 미만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보통 뭐 5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5억은 나와야 되니까 5억에서 뭐 100억 사이 대략적으로 뭐 120억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부분 중기부의 사업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관 부처가 중기부 이렇게 되고요. 그 밑에 평가 관리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평가 관리하는 기관들이 바로 이제 제일 많이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게 바로 이제 기정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가 증진공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여기가 이제 융자. 그리고 여기가 이제 창업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 사업. 이런 게 창업진흥원.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귀에 익히게 들은 것은 이제 기정원 그리고 창업진흥원 이 두 가지입니다. 이쪽에 있는 R&D 그러니까 기정원과 창업진흥원에서 전담하고 있는 R&D 과제를 대부분 우리 기업은 수행하게 된다 이 얘기죠. 나온 김에 제가 이제 창업지원사업 한번 좀 말씀드려보면 특히나 첫 번째 최근에 이제 공고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비창업 패키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은 포인트 한번 말씀드리면 예비창업 패키지는 사업자가 없으신 분들 사업자가 없으시고 나이 제한은 없어요. 내가 새로운 창업을 할 때 정부 지원금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은 아니고 역시 또 기술이 있고 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청년 창업 창원학교 일명 줄여서 청창사. 세 번째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 3년 미만 3년 이내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게 이제 창업진흥원이고요. 보통 우리가 1년에 1.5억에서 2.5억 이렇게 해서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제 기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중기부의 기정원과 창업진흥원이다. 물론 과기부, 산자부, 과기부 과제도 이제 중소기업이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우처 사업, AI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과기부에서 과기부에서 이제 관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과기부, 산자부, 농림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그리고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고 그래서 코카 여기서 이제 게임 관련된 R&D 과제는 이쪽에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조금 더 덧붙인다 그러면 게임 관련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은 요 문화체육관광부의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전담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조금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별 R&D 전담 기관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자 중소기업의 R&D 사업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데이트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2021년이 아니라 2022년 자료인데요. 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조 4,800억, 1조 7,200억, 그 다음에 1조 8,300억 해서 R&D 지원 규모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근데 이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제 노동집약적 산업 이런 데서 좀 벗어났잖아요. 우리 IT 강국이고 또 그리고 또 우리가 자원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정부의 정책 역시 기술개발이나 연구개발 쪽으로 자금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곧 우리 국가의 경쟁력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자금을 무이자 무상한 무담보
그리고 우리의 그 아이템도 개발하면서 사업화시키면서 자금도 조달하는 이 일석이조의 자금을 우리 대표님들은 반드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선정 기준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이템의 혁신성이나 차별성도 있어야 될 것이고요. 대표님의 역량도 있어야 되시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저희가 또 다음 강의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오늘은 이 R&D 사업을 왜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R&D 자금이 있는지 위주로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는 기업 주도형, 협력형, 정책 목적형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중소기업들이 이제 지원의 대상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은 사업별로 최대 4년이고 20억 원 내외 이제 중기부에서 하는 R&D 과제를 지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부 지원 연구 지원 조건은 무이자, 무담보, 무상환이다 말씀드렸고 총 사업비가 50에서 90%인데 대략적으로 최근 2022년도 사업들을 살펴보니까요. 정부 지원금이 80%, 그 다음에 매칭이죠. 민간 부담금이 이게 이제 대표님들이 부담하실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다 주지는 않고 민간에서 20%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1억이면 8천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총 사업비가 1억이라 그러면 2천은 우리 기업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 2천이라고 그랬잖아요. 2천이나 다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2천 중에서 1천만 원은 우리 직원들 특히나 대표님의 인건비로 대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현물계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현물계상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한번 살펴보고요.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인데 총 사업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적으로 80에서 90%다. 80에서 90%는 얘기는 정부가 1억을 줬을 때 1억이라는 총 사업비가 정해졌을 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지원금은 8천이고 우리 기업에서 자부담 해야 되는 금액은 2천이다. 그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우리 대표님의 인건비로 제할 수 있으니 실질적으로 현금이 들어가는 것은 얼마다? 1천만 원이 있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원 조건 한번 알아봤고요. 지원 조건, 그 다음에 지원 대상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봐요. 기술료는 우리가 이제 사업화가 성공하고 나서 기술 개발 종료 후에 납부하는 것인데요. 기술료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제가 또 강의 시간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R&D 사업 구조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도움이 좀 되시라고 좀 해놨습니다. 뭐냐면 R&D를 하시면 좋은데 R&D로 자금 조달을 하시면 좋은데 행여나 또 R&D를 위한 어떤 아이템이나 어떤 연구개발 인력이 없다라고 하시는 대표님들은 부득이하게 또 급한 대로 융자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융자는 이미 시작이 됐어요, 대표님들. 시작이 됐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융자를 쓰실 계획이 있다면 앞으로의 자금 상환 계획을 고려하셔서 이렇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진공이라고 얘기하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인데요. 벌써 12월 달에 신청이 됐고요. 그 다음에 1월 달에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온라인 신청 일정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상담 예약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1월 27일 오전 10시다 그러면 요 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빨리 클릭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마감돼요. 그래서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융자는 온라인 신청하는 것이고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예약은 결국에는 우리 입학원서 지원하듯이 클릭질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빠른 컴퓨터에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중진공 신청하실 수 있고요. 기본하신 분은 수시로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수시로 신청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제조업이다. 기술 기반의 기업이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이 있고 특허가 있고 연구소가 있다라 그러면 어딜 가셔라? 기보를 가시고요. 우리가 도소매업이다. 서비스업이다. 그러면 어딜 가셔라? 그리고 매출이 우리가 조금 많다라 그러면 신보를 가셔라. 우리의 기업의 업종에 맞는 그리고 우리 기업의 어떤 특성에 맞는 곳에 가서 융자를 신청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융자가 나오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오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공고문에 의해서 나오고요. 네, 공고문이 1월 달에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고문 확인하시고 자금은 이미 다 소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공고문 나왔을 때 또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10인 미만, 그 다음에 5인 미만의 기업들은 소진공에서 좀 신청을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지신보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지역신용보증재단, 그리고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신보. 여기 자금 좀 크게 나옵니다.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농업이나 수산업 하고 있다 그러면 농신보에서 쓰시고 우리가 또 수출기업이다 그러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은요. R&D 자금이 어떤 것이고 어떠한 규모로서 우리한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R&D 자금을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기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 마지막 화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기술이 없거나 우리 기업이 또 아직은 여건이 안 돼서 R&D를 수행할 어떤 엄두가 안 난다. 근데 엄두가 안 난다는 건 사실 의지의 문제지 대표님들의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R&D 자금 타내실 수가 있고 도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R&D 자금보다는 우리가 융자로라도 빨리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경우가 생기면 중진공에 가시는 기업, 기보에 가시는 기업, 신보에 가시는 기업, 그 다음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 가시는 기업 다 다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 기업에 맞는 취급기관에 가셔서 융자를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R&D 자금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들이 R&D를 많이 좀 수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이제 컨설팅을 하고 저희도 이제 많은 대표님들을 만나고 많은 기업들을 만나지만은 융자를 자꾸 쓰시는 기업, 융자를 자꾸 쓰시는 대표님들은 추후에 보면 나중에 보면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보시면 기업의 성장이 좀 더딥니다. 물론 이제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융자를 잘 활용해서 훨씬 더 큰 기업이 있지만은 이제 확률적으로 R&D의 자금을 사용하셔서 정부 조달, 무이자 무상한 무담보의 자금을 사용하신 기업들은 반드시 그 기업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자금을 조달한 자금을 집행을 하잖아요. 그 집행을 하면서 쌓이는 그 기업의 노하우 그리고 자의반 타의반으로 그 자금을 사용하면서 매달 계획에 맞게 1년, 2년 그 과제를 수행해 나가잖아요. 그럼 뭔가 좀 정돈되는 느낌이 들죠. 아주 쉬운 예로 여름방학을 맞이했어요. A라는 친구는 계획서를 짰어요. 여름방학 계획표를 딱 짰어요. B라는 친구는 아무 계획이 없어요. 여름방학? 나 공부 열심히 할 거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추진하는 학생, 왜냐면 여름방학도 한 번이 아니잖아요. 방학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대학 때까지. 그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해주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은 좀 나중에 미래가 좀 틀릴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정부 자금을 조달해서 R&D 자금을 조달해서 계획에 맞게 쓰고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화를 시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어디서 우리가 돈이 나올까? 또 그 돈을 어떻게 하면 좀 조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 있는 기업은 나중에 향후 그 기업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R&D 자금이 꼭 신설 기업에, 창업 기업에 혹은 매출이 작은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매출 20억 기업, 또 80억 기업, 혹은 또 중견기업으로 넘어가는 기업 다 해당하는 주관 부처가 있고 자금의 규모가 다 다르니 또 우리의 어떤 그 R&D 계획에 맞는 그 R&D 자금, R&D 사업 계획서를 또 맞추어서 쓰시면은 충분히 우리 기업의 성장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좀 제가 강의를 드리고요. 다음번 강의 시간에는 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흔히가 아니라 이제 자주 접하는 또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보게 될 중기부의 R&D 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